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돌아왔습니다. 강수영이 사랑하는 정치인, 유수민이 사랑하는 정치인,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정치인 허성규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허성규 뉴스농장으로 2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근황은 안 열줄 수가 없습니다. 네. 총선 끝나시고 좀 쉬셨습니까? 어때요? 지금 쉬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많아서 잠수나 칩거는 할 수가 없고 틈틈이 짬내서 쉬고 있습니다. 쉬게 해줘야지. 허성규 좀 쉬게 해줘야 돼요. 녹색당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그래요? 저희 또 지금 빚 갚을 게 많아서 열심히 또 복숭아 팔아가지고 예. 모금해야 됩니다. 복숭아 한 박스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예. 복숭아 좋죠. 이게 또 정의당도 그렇고 녹색당도 그렇고 지금 빚 갚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예, 저도 여러 문자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요. 우리 허성규를 쉬게 해줄 수 없는 이유.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경북 이야기 이 사람보다 잘해줄 사람이 없다. 임미애 위원장님 좀 미안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울에 가셨으니까 그분은. 네. 자, 우리 뉴스농장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레귤러로 이렇게 출연해 주십니까? 어떻게? 너무 좋은 기회 제안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그 대구 경북 언론들의 대구 중심성에 맞서서 전지적 경북 북부 시점으로 좀 변방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역할로 제가 섭외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은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민주당 임미애 위원장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이 대구와 경북은 완전히 다르다. 근데 세트로 묶이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TK가 아니고 KT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경북의 이야기 또 경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구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오늘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식을 먼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주제는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경북 대구 행정통합.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경북 북부권에서 뜨거운 이슈고 이 행정통합을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이슈를 좀 더 경북 북부권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엄청 궁금했어요. 현수막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현수막을 보면은 뭐 또 이게 무슨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막 돼 있어요. 또 통합하는 순간 뭐 대구 경북이 하늘로 날아오를 것처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언뜻 드는 생각에 대구도 경북도 대부분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쇠락해가는 지역인데 합친다고 해서 뭔가 묘수가 나오나? 땅만 넓어진다고 해서 무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거의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됐을 때처럼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차이인 게요. 저희 지역에서는 반대 현수막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대구에서는 지금 뭐 하면 좋은 현수막인데 안동 예천 쪽에서는 하면 안 된다 현수막이 걸려서 저는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다. 근데 진짜 황당한 건 저도 대구 시민이지만은 대구 시민이 이게 뭐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고 뭐 좋대. 이 정도의 수준에 그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허성규 위원장이 제대로 한번 파헤쳐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리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다. 2020년도에 권영진 전 시장 시절부터 이철우 도지사하고 같이 추진이 되다가 통합공론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21년도에 대구가 42.3%, 경북이 49.5%로 이건 이제 정통 보수 지지 퍼센트하고 비슷합니다. 약간 수치자치가 절반에 미치지 못해서 21년도에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은 실패한 이유도 궁금한데 애초부터 왜 추진되기 시작했나? 뭐 때문에 이걸 추진하자고 얘기가 나왔나? 저는 이게 더 궁금해요, 사실. 추진의 명분이 이런 거죠. 지역 경제 상생 발전이라든가 행정 서비스 효율화, 특히 이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행정 통합을 통해서 어떤 지자체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뭐 지역 발전하겠다 뭐 이런 명분으로 추진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패 이유랑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행정 통합의 기대 효과가 주민들에게 설득이 안 된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 통합이 된다고 해서. 뭐 지역 경제 상생 발전이라든가 행정 서비스 효율화라는 것들은 굳이 통합을 하지 않고도 상생 협력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찬성이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여론이 형성이 안 된 게 있고. 간절함이 없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 지방선거까지 기한을 잡았던 거거든요. 너무 짧았죠.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네. 뭐 또 오프라인에서 의견 수렴이 쉽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제가 살고 있는 경북 북부권의 격렬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은 뜨뜨미지근했는데 네. 반대는 격렬했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하던 거를 바꾸려고 한다면은 네.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동력이 됩니다.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려던 계획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기존의 것보다 효능감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뭐 당시에 대구광역시 위상 문제라든가 통합청사의 위치라든가 뭐 자치단체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일단 해소 자체가 안 됐고요. 예. 특히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는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1981년 이제 대구 직할시가 분리가 되면서 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제가 살고 있는 경북 북부권 안동 예천 낙후 지역으로 교과서에 나온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 산업화의 수혜를 받은 지역은 뭐 구미나 포항 남쪽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북부 지역은 이런 지역에 한이 있습니다. 한국지리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나오죠. 낙후 지역. 경제 발전하려고 해도 네. 이 댐들이 있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청이 경북 북부로 이전하게 되었던 오랜 역사가 있거든요. 네. 2006년에 이전된 것도 이 얘기만 해도 1시간 넘어가는데 생략을 하고 그래서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대구에 있는 도청을 이제 안동 예천으로 와가지고 예. 이제 균형 발전을 하려는 찰나에 예. 행정 통합을 해버린다는 것이 경북 도청 신도시의 위상에 대한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네요. 예. 이것이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켰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통합청사 위치를 네. 경북 안동 예천에 그대로 두면서 네. 이른바 이철우 지사가 자주 한 얘기가 있죠. 네. 뭡니까? 안동은 워싱턴, 대구는 뉴욕. 그러니까 통합이 됐을 때 네. 행정 수도는 그대로 안동 예천에 두겠다는 네.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공론화위원회 안을 보면요. 네.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안동 예천을 그대로 도청 두는 것도 한 가지 아니고 네. 안동 대구를 공동청사로 둔다는 안도 있었고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청사를 뒀다가 불편하니까 대구로 옮겼을 때 이거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권 입장에서는 도청 신도시의 정체성이 바로 도청인데 이거 자체가 물러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세종시를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하면은 네. 충청도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딱 똑같네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기존의 정책을 되돌리려고 했을 때는 기존의 정책에 맞춰서 그 도청 신도시에 자기 자녀들의 학교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인생 계획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통합한다고 하니까 경북 도청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고 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뭘 제시해 주냐 했을 때 네.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이 컸고 결국은 이게 나가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경북 북부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경북에 있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합쳐지면 뭐가 좋아지는 건지 논리적으로 뭘 좀 설명을 해봐. 내 살림살이와 우리의 가정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얼핏 기억나는 거는 그 당시에 야, 마 대구 공무원들이 저 경북에 갈락하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청청사에 그 행정 중심을 거기다 둔다 이래 버리면은 그래서 이게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대구 안에 다 들어가면 대구는 원래 광역시니까 재정이 넉넉하다. 대구 재정을 뭐 경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됐을 때 네. 효능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산시와 대구 수성구 네. 거의 생활권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산시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따가 말씀드린 뭐 특별지방자치단체라든가 협력과 강화를 높여야 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안동시와 예천군 사이에 경계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만 해도 네. 행정구역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합치지 않고 협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통합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네. 사실 논리가 빈약한 겁니다. 안 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력은 필요하다. 네.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고 네. 실제로 경북과 대구는 많은 부분에서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살림을 합치지 않고 협력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강수현 변호사님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제가 같이 살자 그러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아니죠. 거리가 있어야 좋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닌데죠. 그러니까 살림을 합치는 거는 지금 살림 살고 계시잖아요. 제 살림 있잖아요. 굉장한 교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지금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만큼 고통만큼도 행복도 느끼시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한 교류가 필요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후루룩 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요. 그러니 이제 홍 시장의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 6월 1일에 홍 시장이요 페이스북에 경북 대구 행정 통합을 언급하면서 뭐 이분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올해 내로 시도의회 승인을 받고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승인받고 통합특별법도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 라면서 경북 대구 행정 통합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홍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앙숙이라고 할 수 있는 권 시장 시절의 추진과 본인의 추진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똑같습니까? 저는 그 방안보다 그 시기를 둘러싼 맥락이 달라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2020년 당시에 추진될 때는 경북지사와 대구시장만의 추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여기서는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통합 같은 경우는 경북지사, 대구시장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까지 그리고 홍 시장이 또 유력한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지난번 통합하고 좀 다른 부분이다.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대구 경북의 여당이 바로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경북 북부 정치권 입장에서 지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네요. 자기 그러니까 주민들은 싫어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밀어주고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이철우 도지사에 대해서 우리 안동예천의 김영동 국회의원이라든가 지금 안동시장님이신 권기창 시장님 당시에는 시장님 되시기 전인데 굉장히 극렬하게 이철우 지사한테 비판적이었거든요. 뭐 하는 짓이냐고. 네, 근데 지금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심하다 보니 경북 북부에 이제 제가 지역 정치인들 만나보면은 내심 반대하지만 이게 어쨌든 용산이 끼어 있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려운 여기에 또 정당 정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동시 의회, 예천군 의회 그리고 일부 경북도 의원들은 이미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선에 그 공천된 거 기억해 보면은 특히 경북 북부에 지금 저 최상병 사건 관련자도 막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내려꽂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근데 뭐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공연불처럼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무지하게 대통령실 눈치를 봐. 하여간 대통령 비판도 못해. 주민들이 반대해도 그거 반영도 못해. 고수기도 아니고 그냥 뭐 도대체 글쎄요. 뭐 이들의 다음 정치적 행보에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운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진짜 대통령실 말 맞다나 공천에 개입 안 하고 당무에 개입 안 하는 거라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이나 뭐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당 독점 구조에다가 거기에다가 당내 당정 관계가 좀 더 수직적인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조금 북부권 정치권 입장이 난감한 변수가 지난번보다 심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는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비용 문제를 들어서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추진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용 문제가 명분일 수도 있는데 쉽게 가겠다는 거죠. 아니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안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500만 광역지자체 통합자치단체 탄생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럼요. 제 생각에는 주민투표라든가 최소한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은 지방선거 출마할 때 공약으로 들고 나왔어야 됐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2022년 대구시장 되자마자 행정통합 굉장히 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관할하던 대구시 부서를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없앴어요. 그래요? 대구 경북 연구원도 분리시킨 장본인이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갑자기 중국 청두시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정치적 동의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저는 논의에 불을 붙인 다음에 차기
대구시장 선거라든가 경북지사 선거에 과감하게 공약을 던지고 나와서 여론을 더 만든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드는데 네. 그 전에 지금 쉽게 가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쯤에서 제일 궁금한 게 이철우 경북지사의 이야기거든요. 경북도지사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정치적인 야망이나 다음의 어떤 수순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왜냐하면은 도지사이면서도 대구시의 이슈에 그대로 끌려가는 모양새를 제가 여러 번 봤고 홍 시장 앞에서 거의 뭐 부하 같아요. 한 번씩 보면은 질질 끌려가는 게 그리고 사석에서는 홍 시장이 반말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동등한 광역지자자치단체잖아요. 근데 이게 도지사의만의 어떤 색깔이 전혀 안 드러나고 이게 뭐 도대체 하부 조직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미 뭐 통합된 거 비슷하게 심리적으로는 그런 느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도지사는 나름대로 내가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추진했을 때 경상북도에는 이러한 것이 좋다라고 뭔가 설득하는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네. 뭐 이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소신도 있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 통합이 됐을 때 통합단체장은 한 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홍 시장은 공공연히 본인은 안 한다. 대선 출마기 때문에. 네. 이철우 지사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서로의 일단 정치적 이해관계는 맞고요. 지난번에도 이철우 권영진 추진이 가능했던 거는 네. 권영진 시장은 좀 더 대권에 욕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2014년부터 대구시장 하셨으니까. 근데 이철우 지사는 2018년도에 초선이었기 때문에 도지사를 한 번 더 하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뭐 당연히 통합자치단체장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뭐냐면 네.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시장의 행정통합안이 다릅니다. 미묘한 긴장이 나와요. 이게 쉽게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흥미로운데? 첫 번째는 명칭인데요. 네. 홍 시장은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그러니까 대구가 확장되는 거예요. 경상북도가 없어지는 거고 네. 이철우 지사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생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도냐 네, 그게 있죠. 끝나는 게 다르네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차이가 있어요. 네. 경북도청 신도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이철우 지사가 경험이 있잖아요.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경북도민들이 열받는 특히 북부권 지역이 반발하는 그 포인트를 알아요. 그래서 이철우 지사는 통합이 됐을 때 경북도청은 더 커진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가 누누이 말했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동은 워싱턴. 그러니까 행정 중심 도시로 가고 대구는 뉴욕. 뭐 이 레토릭이 뭐 허황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실제로 외국에서도 보면은 경제 수도와 행정 수도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해서 수도가 아닐 수 있거든요. 호주 캔버라 뭐 이런 데. 그렇죠. 미국의 주도 마찬가지. 그런데 홍 시장은 여러 번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 도청이 있다고 경북 북부권이 잘 사는 거 아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강구해라. 그러니까 상실감을 느낄 테니 대구에 있는 공공기관을 안동 예천으로 보낼 것을 알아보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홍 시장은 안동에 대구광역시 북부청사를 두겠다. 그러니까 도청이든 시청이든 통합청사가 대구에 있는 거고요. 이철우 지사는 이거를 받아들이면 이거 경북에서 반발이 나고 경북도민들이 이럴 거 아니야. 이철우 지사 경북지사가 너무 막 유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철우 지사가 언론에서 청사 얘기 하지 말자. 예민한 얘기 하지 말아라고 우회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데. 홍 지사님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좀 무난하게 일단 합쳐놓고 합시다라는 게 이철우 지사 입장인데 홍 시장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통합이니까 행정통합의 중심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청을 더 키우겠다. 도청은 안동에 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뭐 이제 속내가 완전 그런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도의회 도정질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홍 시장은 도청이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 북부권 주민들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강구하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제 이거 다른 거죠. 이게 합의를 해야죠. 두 분이서. 아니 근데 공공기관이 대구광역시장에 가라 그러면 가나?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뭐 해산시킬 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근데 그거는 이제 행정에서 결정하면은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로 도청 신도시가 철회가 되는 것이
맞냐. 무마될 것인가라는 그 쟁점이 있고요. 그러네요.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다. 그렇죠. 또 되게 지금 흥미로운 것은 네. 홍 시장은 2단계 행정 체계를 주장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뭐예요? 국가가 있고 네. 광역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잖아요. 3단계잖아요. 근데 MB 이명박 대통령 때 네. 이거를 2단계로 하려고 했었어요. 기초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초를 좀 몇 개 합쳐가지고 네. 경북 같은 경우는 한 4-5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2단계 구상인데 그래서 마창진 합치고 했잖아요. 네네네. 홍 시장은 자기가 도지사 해본 이분이 뭐 경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도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국가 바로 밑에 대구 경북 그 통합자치단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구시가 확장되거나 대구시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철우 지사는 그러면 시군구가 없어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조금 다른 입장을 밝히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고 네. 그리고 MB 때 2단계 행정통합 같은 경우는 경북을 몇 개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경, 상주 합치고 네. 뭐 안동, 예천, 의성 합치고 뭐 이런 건데 네. 대구, 경북 너무 사이즈가 크지 않나요?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럼 대구, 경북 밑에 3단계 이게 없으면은 네. 저희 지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대구, 경북 광역시가 있고요. 네. 그럼 지금 뭐 달서구청 이런 것이 다 뭐 구청장을 안 뽑고 뭐 관선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말한 2단계하고 홍 시장이 2단계하고는 또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 의회에서 막 이거를 날카롭게 묻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논의가 제대로 안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합이 돼도 큰일입니다. 통합이 돼도 뒷수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치열하게 토론해서 정말로 통합이 합리적이면 가야겠죠. 근데 지금 통합을 하겠다 이철우, 홍준표 두 분 생각도 지금 합의가 안 됐는데 이거를 지금 700일 안에 끝내겠다? 되겠습니까? 네.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과정에서 지금 군이나 의성에서 이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구광역시가 중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약간 여러 가지 지역의 다른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대화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를 봤을 때 저는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뭐 물류센터를 어디 화물 물류센터를 어디 넣니 많이 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 이거 가지고도 아직도 합의를 못하고 일단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는 거야. 여기까지 선언해놓고 그 뒤에는 계속 싸우고 있어. 근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큰 문제 아니에요? 그죠. 제가 홍 시장님에게 제가 쓴소리를 하자면 밀어붙이기 정책은 본인 관할 구역 물론 이것도 옳지는 않는데 본인의 나발이에서는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그러네. 남한테는 왜 그러니까 그러냐 대구 시장님 되시고 나서 막 밀어붙인 게 많잖아요. 인권위원회 폐지시켜버리고. 근데 남의 땅 다른 자치단체랑 할 때는 외교랑 정치 협상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에서 지금 반발이 일어나니까 홍 시장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 이철우 지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제가 홍준표 시장이 경고합니다. 그거 대권 가도의 악영향인 게요. 경북 북부 지역이 인구는 적은데 당원 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새누리당이 바른정당이랑 쪼개지고 할 때 북부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이탈률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대구의 주호영 이런 분들도 다른 당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적이 이렇게 변동이 생깁니다. 뭐 포항이나 이쪽 구미라든가. 근데 이 북부 지역 인구가 적지만 당원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님 대선에서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내 경선 이겨야겠죠. 경선 이겨야죠. 한동훈 이겨야지. 근데 이 경북 북부 지역 당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 살피면서 어떻게 대통령 하시겠습니까? 그것까지 생각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장 하듯이 대구 경북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경북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북부 지역은 피의식이 커요. 대구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피의식이 큰데 뭐 한가하게 공공기관 이전이 웬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나이브하다. 그거 주면 좋아할 줄 알았나 봐. 그 정도면은 만족할 줄 알았나 봐.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개무시하는 거냐고 지금. 아이고 참모들이 좀 새겨 들어야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 약할 것 같아. 경북 북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명민하게 듣는 참모나 전해주는 참모가 없을 것 같아요. 홍 시장한테는.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네, 그래서 인구가 작은 지역일수록 배려를 잘 해야 돼요. 왜냐면은
더 격렬하게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저기 컨벤션 뷰로 이런 거 없을 때처럼 작은 집단 없을 때는 그냥 밟으면 돼 이런 정신으로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경북도 의회에서도 이번에 최근에 도의회 발언들 보면은 예. 북부 지역이 아닌 남부 지역에서도 문제제기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회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야, 대구시장님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동 예천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좀 큰 것이고 네네네. 신도시가 사실 있다 보니까. 포항이라든가 뭐 이쪽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합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북부 지역처럼 반발이 크지는 않는데 그냥 경북의 정체성을 둔 정치권 입장에서는 대구시장님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이철우 지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철우 지사가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홍 시장과 완전 결이 같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 알아서 할 게 아니라 홍 시장님도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이거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아,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자, 대구 경북 통합 하자. 나는 화두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 북부에서 반대한다. 이철우도 당신이 너희 집안일인데 너희가 다 해결해. 아무리 해도 지금 상태로는 안 되는데요. 그럼 나 안 해. 그럼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대구 시장을 우회적으로 책임론을 돌리면서 네. 안전하게 삼선 준비하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는 그림으로 가면서 통합을 추진했으나 깨졌는데 깨진 건 네 탓이야. 이런 식으로 공방을 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갈 수 있죠. 홍 시장님은 이미 선을 벌써 끄시던데 일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왜 거는 거야 도대체? 에? 제가 현수막을 보지 못해서. 예. 네. 아니 뭐 같은 당끼리 이렇게 대화가 안 돼가지고 어떡해요.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문제적 상황을 펼쳐졌고 위원장님이 분석하기에 정말 쉽지 않다. 이거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난맥상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허순교가 생각하는 통합 필요한가? 그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 제가 의견은? 몇 년 전부터 언론에 말했습니다. 네. 통합보다 연합으로 가자. 오. 여러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네. 특별 지방자치단체라는 조항이 탄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럽연합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 독일 개별 국가가 자율성 있잖아요. 근데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의 그 기구를 만들어서 네. 유럽적인 뭔가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아니라 경북대구 특별연합을 만들어가지고 네. 결혼 이전에 연애 동거부터 시작하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든다고 살림부터 합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의 상생과 협력을 더 끌어올린 다음에 대구 경북 특별연합으로 가본 다음에 그것이 해보니까 요 정도 해도 되겠다. 종착역이 될 수도 있고요. 해보니까 네. 야 우리 그냥 합치는 게 낫다. 행정통합의 예비 단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특별연합은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반대하는 쪽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전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연합으로 가자. 연합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와 경북도가 그대로 있고 네. 대구 경북 특별연합이라는 자치단체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뭐 수장, 뭐 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의회가 만들어져요. 경북에서 뭐 30명, 대구에 네. 30명 해가지고 예. 대구와 경북을 넘어선 어떤 초강력적인 행정 사무를 그 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유럽연합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금 이 조항으로 이제 가려는 게 뭐 불경 특별연합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네. 경산이랑 대구 수성구 해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단계적으로 가자라는 게 제 첫 번째 제안입니다. 네. 아마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순수한 어떤 지역민의 이익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국회의원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치고 의석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나의 지지 기반이 어디에 더 많이 이 선거구에 묶이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네. 이 제가 제안드린 방안은 네. 선거구랑 크게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대구 경북지사, 대구시장 경북지사 중에 그 특별연합의 수장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네. 뭐 2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한다라든가. 음. 근데 저는 어차피 대구시장이든 경북지사든 큰 정치 욕심이 나신다면은
연합을 만들어서 뭐 본인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영향력을 펼치는 것도 개인한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했다가 파토 날 바에는 지금 제가 추구 전략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두 분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은 남 탓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근데 판단해야죠. 실패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랑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지역민들 생각하면 이렇게 한 게 맞죠. 그래야죠. 근데 안 그러면 논의를 길게 잡든가 진짜 네. 숙고 기간을 가지든가. 뭐 2030년까지 논의를 한다든지 지금 2년 안에 지금 700일도 안 남았거든요. 다음 지방선거가. 네. 690 며칠 남았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 방안을 논의해가지고 다음 그 지방선거에 토스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너무 한 가지 방안만 주장하면은 네. 추구 전략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홍 시장님 그 다음 대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지선에 그러면 또 출마하시는 거예요? 출마하셨다가 그 며칠 이전에 사퇴해야 되는 의무 있잖아요. 대선 나가시려면 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지선 안 나가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서 이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질러놓고 책임 못 지실 것 같은 그런 타이밍에 자꾸 너무 큰 의제를 자꾸 던지시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어리둥절. 그래서 조금 정치적 미래를 미리 좀 누설을 해주시면은 아니 그래도 다 써 있잖아요. 얼굴에는 지금 한동훈 까는 게 다 뭐 때문에 까겠어. 다 저희가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씀을 하시든 저희가 욕하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박수 쳐드릴게요. 대구시를 떠나시고 중앙정치로 가라. 아유 너무 감사하지. 저희는 응원해요. 응원.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밝혀주시면서 좀 미래상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이철호 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좀 뭔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꿈을 결부시켜 가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진정성이 더해질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런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하여튼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요 이슈에 관련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말씀 뭐든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행정통합이 우리 지역 발전 우선순위냐를 저는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처럼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심한 네. 지역에서 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만 넘기잖아요. 지방 분권이 아니라 지방 기득권 분권이 됩니다. 용산의 권력을 대구와 안동으로 보내는 것이 민주적인가 했을 때 네. 지금 이런 일당 독점 구조, 의회가 90%가 특정 정당의 구조에서는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행정통합보다는 지역 내부의 분권 구조를 만드는 뭐 지방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더 급한 문제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벌써? 두 번째로는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건데 선진국에 강소국이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 규모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5천 명인데 유럽에 굉장히 삶의 질 높은 주민자치가 되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룩셈부르크 뭐 이런 나라.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민의 입장에서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는 거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은 단위에서 주민자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뭐 읍면자치를 확대한다든가 아까 말한 그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지방 정치를 망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정당을 도입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지역 정당 지역 도입. 주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대안들이 있는데 네. 이 행정 통합만을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네. 지역의 정치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다른 대안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좋겠고 어쨌건 이런 500만 초대형 광역자치 통합 논의를 그들만의 논의, 소수의 정치권만의 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지역민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저같이 북부 지역은 이미 반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우리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경북 북부권 바깥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셔서 이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대구 경북을 망치는 행정통합이 되지 않도록 뉴스민 혼자서 이거 다루기엔 좀 빡셉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제일 언론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 KBS까지 좀 나서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제가 애정하는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참 이 시점에서 용산은 왜 뭐 연구가 있었나? 어떤 깊은 이해를 하고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모르겠네.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홍 시장 도움이 필요하고 총선 때 뭔가 그 총선 네. 끝나고 수습 과정에서 홍 시장의 또 힘도 필요했으니까 얘기하다가 아마 뭐 네. 이거 근데 어떻든 좋잖아요. 대구와 경북을 합쳐서 상생을 하겠다는데. 하기도 뭐 자기들도 뭐 메가시티 만든다고 뭐 서울 경기 메가시티 만든다고 그랬다가 뭐 지금 또 흐지부지 됐는데. 그렇죠. 저도 뭐 행정 통합이라든 행정체제 개편이 모든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뭐 이런 압축도시 이론이라든가 행정 서비스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네. 대구 경북은 사이즈가 너무 다르다. 초대형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해야 될 게 많고 특히나 통합 이후에 그 대구광역시 네. 얘 위상 문제. 지난번 이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대구시가 확장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빠그러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네. 구청만 남았을 때 원래 그 대구시 형태를 관할해주는 행정기구가 역할이 없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대구 시민들이 좀 많이 목소리 내줬으면 좋겠어요. 대구시 의회랑.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은요 경북은 소멸이 더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커져서 하나로 묶였을 때 대구와 경북을 더 용이하게 오고 가게 만드는 인프라들이 구축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 통합 논의를 하게 되면은 근데 그 경북만의 어떤 고유한 발전 동력을 키우는 그거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이 그냥 이것만 쭉 가면은 대구 집중화를 자연스럽게 제가 도시 이론을 공부한 사람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산업 구조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연구나 뭐 아무런 대책 없이 농업에 대한 뭐 어떤 근본적 지원이라든지 뭐 육성이라든지 이런 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가면 뭐 어쩌자는 걸까? 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홍 시장님은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분명히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안동 KBS의 뉴스 자체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 대구 KBS에 통합이 됐거든요. 근데 안동 MBC는 독자적인 보도 기능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서 대구 KBS와 안동 MBC의 논조가 완전 달랐어요. 제가 이때 느꼈습니다. 지역 공영방송 통폐합은 지역의 입장에서 무조건 막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동, 포항, 대구로 MBC가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안동 MBC는 북부권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해요. 근데 대구로 통합이 되잖아요. 당연히 대구에 기자가 많고 여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북 북부 지역 뉴스나 관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좀 자연스럽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우려점들에 대해서 그것도 이번에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역 소멸, 지역 내부의 소멸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나 궁금해 죽겠어.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방송을 보실 수도 있지. 보신다면은 허승교 위원장하고 좀 덕대를 하시거나 토론을 좀 하시거나 뭐 공청회를 열거나 뭐 약간 여론 수렴을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볍게 그냥 후루룩 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말로 이렇게 또 귀한 자리 불러주셔가지고. 예. 오늘 느끼셨겠지만 방송하는 내내 이 눈빛이 말이죠. 이게 진짜 여기 앞에 만약에 도지사가 앉아 계셨으면은 1시간 동안 아마 야단을 맞았을 것 같아. 불러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자, 이래서 정치적 다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일당 독재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다른 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산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시민들이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허승기가 잘 돼야 된다니까. 대구 경북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네, 참 이렇게까지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